지금 미국은 한글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성인 5명 중 1명은 글을 제대로 읽지도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에서 무려 19.7%가 기능적 문맹 상태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심각한 문제를 단 하나의 문자, 한글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하고도 과학적인 구조, 배우기 쉬운 원리, 그리고 천재적인 창제 철학. 한글의 위대함이 이제 전 세계 학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한 대학 언어학 교수진은 직접 연구를 통해 문맹률 0%에 도전할 수 있는 한글 솔루션을 발표하며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레인즈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언어학 교수로 평생을 언어와 문해력 연구에 바쳐왔습니다. 미국은 해밍웨이와 마크 트웨인을 배출한 세계 최고의 문학국가로 평가받고 있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영어의 자부심이 대단한 미국조차도 성인 기능적 문맹률이 무려 19.7%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약 4,300만 명이 초등학교 5학년 수준 이하의 읽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간 연구해왔지만 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어째서 문학의 나라 해밍웨이의 나라인 미국에서 조차 기능적 문맹 문제가 이토록 심각한 것일까? 이 의문은 제 연구 인생의 가장 큰 수수께끼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연구실에서 자정이 넘도록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피곤함에 지친 채 마지막으로 펼쳐본 유네스코의 국제 문해력 보고서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숫자를 발견했습니다. 한 나라의 문맹률이 0%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보고서들을 교차 검증해보니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식민지배와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나라가 어떻게 이런 경이로운 성과를 이루었을까? 호기심이 일었고 저는 즉시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자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문해력 전문가로서 저는 문자 체계가 학습 난이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자인 한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을 연구하면 할수록 저는 점점 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계 어느 문자와도 다른 완전히 독창적인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한글이 한 사람에 의해 의도적으로 창제된 것이었습니다. 15세기 조선의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도록 직접 고안한 문자였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창제 과정과 원리가 훈민정음이라는 해설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던 저는 그날 밤 바로 인터넷에서 한글 학습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단 몇 시간 만에 기본 자모음 구조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연구 대상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한글을 더 깊이 공부하면서 한 가지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한글이 정말 이렇게 배우기 쉬운 문자라면 미국의 기능적 문맹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저 자신도 이 생각이 터무니없다고 여겼습니다. 미국인들에게 한국 문자를 가르쳐서 어떻게 영어 문해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더 깊이 이해할수록 이것이 단순한 외국어 학습이 아니라 문자 자체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확신을 검증하기 위해 저는 대담한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미국의 기능적 문맹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쳐보는 것입니다. 물론 주변의 동료 교수들은 제 계획을 듣고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레인즈, 자네 정신이 나갔나? 미국인들에게 한국 문자를 가르쳐서 뭘 하겠다는 건가? 하지만 저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에서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은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되 제 뜻을 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내 일을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600년 전 한 왕이 백성들을 위해 이토록 혁신적인 문자를 만들었다면 저 역시 미국 국민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 교육부와 국민문해력재단에 연락하여 저의 실험 계획을 설명했지만 예상대로 거절당했습니다. 레인즈 교수님, 귀하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한국 문자를 가르치는 것이 미국의 문해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개인적으로 실험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보스턴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 포스터를 붙이고 읽기와 쓰기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접근법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라는 문구로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연락이 오지 않아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38세의 건설 노동자 토마스였습니다. 전 학교에서 한 번도 제대로 못했어요. 학교에서는 바보 취급받았고 지금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서류 작업을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토마스의 용기 있는 연락을 시작으로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2달 만에 188명의 참가자가 모였습니다. 나이는 24세부터 72세까지 다양했고 직업도 청소부부터 소규모 자영업자까지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기능적 문맹으로 생활 속에서 복잡한 문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수업날 참가자들의 표정은 긴장과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에밀리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저는 왜 우리가 한국 글자를 배워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영어를 더 잘 읽고 싶은 거지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에밀리,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를 통해 문자란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이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은 문자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새로운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수업은 한글의 기본 원리 설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자음이 어떻게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는지, 모음이 어떻게 천지인의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습니다. 니은은 혀가 위 이빨에 닿는 모양이죠. 미음은 입의 모양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점차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글의 모음이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자연의 원리를 담고 있다는 설명에 매료되었습니다. 은은 땅을, 이는 사람을, 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이 기본 요소들이 결합하여 다양한 모음을 만들어냅니다. 첫 수업이 끝날 때쯤 참가자들은 이미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마스는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쓰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제 이름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될 수 있다니. 가장 놀라운 변화는 참가자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눈빛이 이제는 호기심과 자신감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4주차에 접어들 무렵, 저는 참가자들에게 간단한 한글 문장을 읽고 쓰게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한글을 통해 배운 원리를 영어 단어에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72세의 참가자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평생 소트와 스루를 헷갈렸어요. 하지만 이제 한글처럼 소리와 글자의 관계를 생각하니 이 단어들의 차이를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주차에 우리는 참가자들의 영어 읽기 능력을 테스트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88명 중 152명이 읽기 속도와 이해도에 뚜렷한 향상을 보였습니다. 평균적으로 읽기 이해력이 38% 향상되었고 읽기 속도는 31%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의 자신감과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토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글자를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한글을 배우면서 문자가 그저 발음을 표현하는 논리적인 도구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단어를 볼 때마다 두려움 대신 호기심이 생깁니다. 이 실험의 성공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 결과를 논문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활용한 성인 문해력 향상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미국 교육 전문지에 투고했습니다. 처음에는 편집자들도 회의적이었지만 데이터와 참가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보고 결국 논문을 게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논문이 발표된 후 저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놀랐습니다. 저는 학계에서 조용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버드 교수가 한국 문자로 미국 문맹률을 해결한다고 조롱을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CNN 교육 담당 기자가 제게 인터뷰를 요청했고
이는 아침 뉴스에 방영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제 연구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전화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일반인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교사들, 그리고 심지어 교육부 관계자까지. 교육부 차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는 처음에 장난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레인즈 교수님, 귀하의 연구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교육부에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2주 후, 저는 워싱턴 DC 교육부 회의실에서 고위 관리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적어도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교육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4,300만 명의 기능적 문맹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수십 년간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는지, 모음이 어떻게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원리들이 문자 학습을 직관적으로 만드는지 말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600년 전 한 왕이 모든 백성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도록 고안한 혁신적인 교육 도구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글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담긴 교육적 원리입니다. 제 설명이 끝났을 때 방 안은 묘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교육부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레인즈 교수님,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이 아이디어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설명을 들으니 적어도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제 작은 실험이 국가적 프로젝트로 발전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을 위한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세 도시에서 각각 250명의 기능적 문맹자들을 대상으로 12주 과정의 한글 기반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 한국의 언어 교육 전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보스턴 소재 한국문화원의 도움으로 저는 유학 중인 한국인 언어학자 김지윤 박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제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레인즈 교수님, 한글이 이렇게 미국인들의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세종대왕의 꿈이 600년이 지난 지금 대서양을 건너 실현되고 있네요.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파일럿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저는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CNN 아침 뉴스에 저희 프로그램이 소개된 후 한글 열풍이 미국 전역을 강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육 전문 채널의 짧은 인터뷰였습니다. 저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그것이 미국의 기능적 문맹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가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제가 설명한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 결합 방식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기역과 알을 결합하면 가가 됩니다. 이렇게 단순한 규칙으로 수천 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곧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한글 배우기가 미국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젊은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쓰고 인증샷을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지윤 박사와 저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교수님, 이게 제 이름이 맞나요? 한 대학생이 자신의 이름 에밀리를 한글로 쓴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심지어 미국 유명 팝스타가 콘서트 중에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서 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 여러분, 이건 제 이름을 한글로 쓴 겁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하버드의 레인즈 교수님께 배웠어요. 한글이 갑자기 멋진 것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유행이 단순한 재미에서 그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한글에 대한 이러한 대중적 관심은 저희 문해력 프로그램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왜 한국 문자를 배워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한 TV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진행자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레인즈 교수님, 한글이 이렇게 미국에서 인기를 끌 것이라고 예상하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기능적 문맹자들을 돕기 위한 도구로 한글을 도입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한글의 아름다움과 논리성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이 인터뷰 이후 더 놀라운 전화가 왔습니다. 백악관에서였습니다. 레인즈 교수님, 안녕하세요. 대통령 비서실에서 연락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귀하의 혁신적인 문해력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혹시 다음 주에 시간이 되신다면 대통령을 만나 뵙고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 국가적 인정이 있었습니다. 약속된 날, 저는 김지훈 박사와 함께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은 생각보다 훨씬 친근하고 문해력 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레인즈 교수, 미국의 문해력 문제 해결을 위한 귀하의 혁신적인 접근법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조기 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한글의 기본 원리를 설명했고, 심지어 대통령에게 그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도록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은 꽤 빠르게 배웠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직관적이네요. 우리 아이들도 이걸 좋아할 것 같아요. 이 만남 이후 대통령은 문해력 향상을 위한 연방 기금을 통해 저희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공신력과 추진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저는 교육 현장에서 감동적인 변화들을 목격했습니다. 보스턴의 한 수업에서는 65세 할머니 마가렛이 한글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짧게 적어보겠다며 도전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 처음으로 제 손으로 이야기를 썼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랑스럽게 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문장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 깊었습니다. 평생 문자의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시카고의 한 수업에서는 한글 받침 발음을 설명하던 중 갑자기 한 참가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소트와 스루가 왜 다르게 발음되는지 드디어 이해가 됩니다. 영어 선생님들이 40년 동안 설명해도 못 알아들었는데 한글로 이해하니 너무 간단해요. 참가자들은 단순히 한글을 배우는 것을 넘어 문자체계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다시 영어 읽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애틀 센터에서는 참가자들이 함께 한글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를 배우면 쉬워요. 아, 야, 여 읽으면 재밌어요. 이 노래는 빠르게 다른 센터로 퍼져나갔고 곧 유튜브에 올라와 바이럴 영상이 되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참가자들이 한글 카페를 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그들은 카페에 모여 한글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진전을 축하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습용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작은 커뮤니티가 된 것입니다. 프로그램 확장 6개월 후 교육부는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글 기반 문해력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85%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서를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되었고 78%는 직장에서의 성과가 개선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전역의 미디어에 보도되었고 드디어 한글 혁명은 단순한 유행이 아닌 진정한 교육 혁신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즈음, 대통령은 전국 크리스마스 연설에서 한글을 언급했습니다. 올해 미국은 새로운 방식으로 오래된 문제에 도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멀리 한국에서 온 문자 체계를 통해 우리는 다양성과 혁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정신입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한 한글의 비밀이 이제 미국 전역에 퍼져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으니까요. 한글 열풍이 미국을 휩쓸자 저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창제 과정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문해력 향상 도구로만 사용하기에는 한글에 담긴 지혜가 너무 깊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은 영어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합니다. 해밍웨이, 마크 트웨인, 스티븐 킹과 같은 문학 거장들을 배출한 나라이자 영어가 세계 공용어로 자리 잡은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높은 기능적 문맹률이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문화원의 도움으로 저는 여러 나라의 문해력 통계를 살펴보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프랑스는 8.5%, 이탈리아는 13.8%, 스페인은 11.2%의 성인들이 기능적 문맹 상태였습니다. 교육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서구 전역이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육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지윤 박사가 말했습니다. 서구 언어의 문자 체계 자체가 학습하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만 해도 소트, 스루, 서로가 모두 다르게 발음되지 않아요. 이 대화 중에 김 박사는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은 이미 한글을 도입해 고유 언어를 표기하고 있었어요. 그 결과 문맹률이 67%에서 21%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전혀 다른 언어권에서 효과를 발휘한 거죠. 저는 즉시 이 사례에 대해 더 알아보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의 사례는 놀라웠습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한글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언어 체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보편적인 소리 표기 시스템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이 발견에 힘입어 저는 미국 센터들에서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더욱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단순히 한국 문자가 아닙니다. 인간의 발음 기관에 기초한 과학적 소리 표기 시스템입니다. 이 원리는 전 세계 어떤 언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센터에서 한 나바호족 참가자는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교수님, 나바호어를 한글로 표기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언어는 영어와 다른 발음이 많아서 배우기 어렵다고들 하거든요. 이 제안은 새로운 연구 방향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김지윤 박사와 함께 미국 내 원주민 언어들을 한글로 표기하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애리조나 센터에서 진행된 첫 실험은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나바호어의 복잡한 발음 체계가 한글로 표기되자 학습자들은 훨씬 빠르게 발음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나바호어의 독특한 음소들은 한글로 명확하게 구분해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이 실험 결과는 미국 국내 원주민 언어 보존 단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나바호 보존협회의 대표 로버트 클라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백 년 동안 나바호어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가 우리 언어를 더 쉽게 배울 수 있게 도와준다니 놀랍습니다. 600년 전 한국의 왕이 만든 문자가 오늘날 나바호어 보존에 도움이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소식은 곧 세계 여러 나라로 퍼져나갔습니다. 호주의 애보리진 언어들, 아프리카의 수많은 부족 언어들, 남미의 원주민 언어들 등 소수 언어 단체들이 한글 표기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세계 소수 언어와 한글 워크숍에는 25개국에서 온 언어학자와 활동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글은 60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그 철학과 원리는 놀랍도록 현대적입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획수는 발음의 세기와 연관됩니다.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한글의 진정한 비밀입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각자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해보는 실습을 했고 모두 그 가능성에 놀라워했습니다. 마야어 보존 단체의 카를로스 에르난데스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마야어는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언어 중 하나지만 점점 사용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배우기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한글이 우리 언어를 살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한글의 가능성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미국에서 시작된 작은 실험은 이제 국제적인 문자혁명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수 언어와 방언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한글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에서 열린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영어의 위대함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잡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글은 우리에게 문자란 무엇인지 어떻게 더 나은 문자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영어를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통해 더 효과적인 문해력 교육 방법을 찾자는 것입니다. 이 강연 후 한 노인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는 65년 동안 글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전 한글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이제는 손자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께 감사드립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600년 전 한 왕의 꿈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오늘날 미국의 한 노인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한 것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변화의 시작점에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600년 전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든 위대한 지도자 세종대왕입니다. 그분이 남긴 한글은 이제 한국을 넘어 전 세계 문맹 퇴치에 희망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와 함께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세계 교육에 도입하여 글자를 몰라 고통받는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 한글이 단순히 한국의 문자를 넘어 인류 전체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받는 그날까지 저는 멈추지 않고 연구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주는 문자, 누구에게나 배움의 문을 열어주는 기적 같은 문자 한글. 그 빛이 더 멀리,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께 어떤 감동을 남겼나요?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